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8월 20일 저녁 시간입니다. 7시 반쯤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결정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윤석열 총장이 중대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토론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 원칙에도 없고 관례도 없다. 이 경준이가 월권을 했다. 그래서요, 이 불참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토론회를 하지 않고요, 25일 날 비전 발표로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조금 전에 장제원 총괄실장이죠. 장제원 의원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결정의 변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당의 화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일어나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의 화합과 정권 교체. 그렇기 때문에 시종일관 윤석열 총장이 쭉 내놓는 메시지의 핵심을 보면요, 정권 교체를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지금 이 수준 갖고는 안 되겠다. 더 많이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화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당 내분 때문에 우리 당원들을 비롯한 이 야권 국민들,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안 좋고,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분란에 대해서는 특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 이것도 한몫하고 있거든요. 물론 원인은 이준석 대표가 절대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과 이준석과의 갈등이 이준석과 원희룡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홈피가 난리 날 정도로 굉장히 여론이 좋지 않고,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야말로 이 국민의 희망을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다시 빗발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합을 강조하게 됐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서요, 참 굉장히 뼈있는 또 입장이 하나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향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경준이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원칙도 없는 월권을 해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른 한 패러그래프는 뭐냐면요, 경준위에서 주관하는 발표에는 전례도 없고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요, 이 경준위가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토론회 이 부당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 불참에 대한 여론의 이런 책임론, 이런 것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말하자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점의 상당히 특징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준이가 지금까지 토론을 준비했던 것은 잘못됐다는 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리고 당의 화합을 위해서 참여한다는 점이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 앞으로 이제 선관위가 출범을 할 것 아니겠어요? 선관위가 26일 날 출범하는데, 앞으로 선관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선관위가 하는 것 건건 윤석열 총장 측에서 뭐라고 비판을 할지 또 지지할지 아직은 모르겠지만은, 선관위가 경준위처럼 원칙과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라. 일종의 이 워닝, 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다면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경선 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이 비전 발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강경파들 캠프 안에서도 이런 토론회는, 비전 발표에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경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장을 참여하는 쪽으로 바꾸게 된 것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첫째로는 상황의 변화입니다. 어떤 상황이 변화되느냐? 맨 먼저 중요한 것은 토론회 2번 했다는데 토론회가 다 없앴고 비전 발표회로 새롭게 이 포맷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잘못된 이 경선 일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경선준비위원장인 서병수 아니겠어요? 근데 서병수가 오늘 8월 20일부로 전격적으로 사퇴했어요. 오늘 부로 사퇴했어요.
사퇴 의사를 밝히고 바로 오늘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병수 오늘 뭐 이준석 총장한테 그야말로 일가를 했죠. 일가를.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예, 그리고 SNS 활동도 줄여라. 이렇게요. 굉장히 강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비판문을 내놓고 자리를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서병수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내놓은 이 비판문을 보면, 물론 뭐 이 당의 상징이고 우리가 뽑은 대표다, 잘못한 게 뽑은 대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을 사퇴하라, 즉 당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이런 여론과 당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요, 서병수 의원이 일단 방어막을 딱 쳐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잘못한 게 많다. 뭘 잘못했느냐? 인터뷰가 너무 잦다. 그리고 캠프와 당 의원들의 SNS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고쳐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직접 이런 의사를 이준석 대표 사무실을, 당 대표실을 찾아가지고 직접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서 제기했던 이 공정성,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제 불공정의 문제죠. 많이 희석이 됐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권 다른 주자들이 그동안에 뭐라고 비판해왔어요? 이거 준비 토론에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검찰총장, 검사만 한 25년, 30년 가까이 한 사람인데 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검사 경쟁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격이 계속 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비전 발표에 마저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진짜구나, 토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거 맹탕이구나, 이런 이 강한 비판과 그리고 폄하, 굉장히 여론이 다른 야권 주자들에 의해서 집중 제기될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이런 논리로 비판하는지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호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비판 여론을 지금 계속해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알게 모르게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판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감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측면이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께도 제가 보도해 드린 대로 오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지지율이 상당히 뭐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한 12% 정도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밀리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말이죠. 만약에 이번에 이 비전 발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 그리고 이 반문재인 뭐라 그럴까요? 비판 물결에만 편승해 왔다는 이런 비판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고, 지지율을 끌어서 올린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이 방향은 단순한 문재인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니다. 새로운 비전을 담고 있다. 이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목도 비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분 동안의 비전 발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과의 차별화, 그리고 새로운 이 윤석열표 정책의 이 공개, 이런 거를 통해서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왜냐면요, 이번 비전 발표에는 뭐 이제 주고받거니 뭐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토론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7분 동안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표만. 이것도 PPT를 잘 만들어 가지고 쫙 봐가면서 발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부담이 없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전적적으로 비전 발표에 참석하기로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잘한 결심이죠. 잘한 결심이고, 그러면 그동안에 지난 10일부터 말이죠. 오늘이 이제 20일인데 10하루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7일간 공개 일정이 없었어요. 이 7일간의 공개 일정이 없는 걸 가지고 많은 해석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나름대로 짐작을 하시겠는데,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에 이 구설수가 너무나 많이 올랐다. 공개행정 이 행보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요, 공개 일정, 그러니까 11일 날은 재선 의원들 간담회를 했고, 12일 날은 코로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15일 날은 효창공원에 가서
이 참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은 광복절이니까 DJ 묘역을 참배해서 일정을 가졌어요. 이 4개 일정을 빼놓은 7일간을 딱 비워놨어요. 그러면 다른 야권 주자들 또 여권 주자들 행보에 비교해보면 다른 분들은 굉장히 공개적이고 공세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간이나 자명을 했다? 이거 무슨 사연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일보는 설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유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내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발을 들여놔봐야 덕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적 침묵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5일서부터 토론이 시작하면 11월 9일 최종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토론이 무려 뭐 한 15번에서 20번까지도 기획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토론회 가운데서는 전문가들과의 토론회마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론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달 말이면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하는데 경선 버스를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는 윤석열 브랜드의 정책을 우리 국민들한테 내놓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조금 부족했던 시간이 부족했던 이 공부 시간 이거를 좀 채울 필요가 있다. 이 3가지 이유를 지금 동아일보에서는 적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두루두루 뭐 중앙일보가 됐든 동아일보가 됐든 모두 타당성이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삐딱하게 음모론적 시각에서 자명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바로 김어준이에요. 역시 김어준다운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음모론적 시각 뭐라고 보고 있느냐? 그동안에 최근에 일정이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도 껄끄러웠는데 원희룡 후보가 대리준을 치러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손을 안 대고 코가 풀리는 중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음모론적 시각에서 이런 침묵을 해석하는 이 김어준 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윤석열 총장의 중대한 이 결심,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에요. 결심이지만 하여튼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윤석열 캠프의 법률팀에서 오래간만에 법적 절차 즉 소송을 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이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죠. 이 허위 경력과 관련된 보도입니다. 이 허위 경력인데 특히 시간 강사 이런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 증명을 활용했다. 이것이 지금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시작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누가 이 오마이뉴스에 제공을 했느냐? 강민정 의원이 제공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입장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오마이뉴스 측에서 이 허위 자료를 내려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리고 이 강민정 의원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이러한 자료를, 왜냐하면 이 강민정 의원이 말이죠, 이 국회 자료 제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본인의 이 소속 위원회와 아무 관계도 없는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은 자료 제출 요구권을 남용한 것이다. 예. 더군다나 이거를 특정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보도한 거 굉장히 유감스럽다. 그래서 강민정 의원에 대해서는요, 어떤 법적 근거로 김건희 씨의 시간 강사 경력을 조사한 것인지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건희 씨가 특정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재직했는지 여부는 국회 교육의 어떤 한 건과도 직접 상관이 없다. 국정감사 기관도 아닌데 특정 언론에 기사를 흘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 제출 요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래서요, 이 강민정 의원에서도 조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보도한 오마이뉴스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한 오보다. 그리고 이 해당 언론사의 사과가 없을 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는 시간 강사 등 출강 과정에서 허위 경력 증명을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예, 시간 강사가 되려면 기존 출강 대학에서 강의 평가가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교수 추천도 받아야 한다. 또 이력서 이외에 이를 입증할 증빙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경력 증명서를 의지하지 않은 이상은 허위 경력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다. 그러면서요, 이 한림 성심대학교가 발부한 경력 증명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요, 이 부가적으로 어떤 설명을 내놨냐면, 이러한 이 한림 성심대학교가 발부한 경력 증명서의 경우에는요,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증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 발급을 받아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일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면서 허위 경력을 사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언론사는 기사를 즉각 내리고 사과하라.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위라고 이렇게 압축해서 부르는데요, 이거 뭐 친여잔태예요. 여기에서 오늘 또 참 정말 이건 뭐 헛수순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에 또다시 고발했어요. 이번 고발은요, 월성원전 수사가 보복 수사다 이겁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했는데요, 이 공수처, 이 윤석열 총장 고발은 사생에 의한 고발이 무려 17번째에 해당됩니다. 이 상당 부분 이 공수처에서는요, 전부 검찰에 이첩하고 옵티머스 이 부실 수사 의혹, 그 다음에 한명숙 모해의존 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이 두 가지만 입건 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월성원전에 대한 보복 수사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 공수처 이거 자기네가 하겠다 이렇게 입건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월성원전 사건 그 자체가 갖는 파급력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에서 이거를 직접 수사한다 이렇게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세행의요, 이렇게 그야말로 이 버릇이 된 거죠. 중독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야말로 이 건수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고발을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무슨 뭐 법률적으로 무슨 법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친야, 그러니까 우리 야권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세행에서 말이죠, 윤석열 총장하고 대전지검의 이등봉 지검장, 그리고 대전지검의 형사 5부장 했던 담당 부장검사 이상현, 이 모두를 갖다가 윤석열 총장하고 함께 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 탈원전 잘못됐다, 이거 뭐 감사원에서 다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경제성 추정한 거, 이것을 근거로 감사원이 1년 이상을 감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형사적으로 이 수사에 착수한 거예요. 이게 직권남용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 행사죠. 이거를 근데 직권남용으로 본다? 이렇게 법을 어거지로 그야말로 이 정반대를 해석하는 이 사세행, 다른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우리 야권의 시민단체에서 꼭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당 내분 상황이 이제 봉합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선관위가 26일 날 출범하고 25일 날 이제 비전 발표가 있으면 이게 제대로 이제 열리면은 결국은 이제 경선 버스가 이제 예정대로 출발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히 김재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본래는 자기는 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경선 국면에 뛰어들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인데 지금 하는 걸 보면 당에 좀 어른이 있어야 되겠다, 당에. 그래서 이 갈등을 조정해야 할 분이 있다. 그래서 당에 어른이 있어가지고 큰 리더십이 있어서 좀 호통이라도 좀 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갑자기 언론에서는 야, 이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난 4월 달에 퇴임한 직후에 이거 아사리판이다 이러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싸움이 상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당시에요 굉장히 거세게 부른 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여론의 언론의 지금 이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요,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어제죠, 어제 5.18 묘지를 참배했어요. 참배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호남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또 입장문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작년에 참배를 한 이후에 딱 1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느냐, 아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활동이다, 정치 일선에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런 관전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 재등판론이 상당히 지금 힘을 싣고 있다,
예. 더군다나요, 지금 이 갈등과 관련된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이준석인데, 이준석 대표도 인정을 했잖아요. 한 달 전쯤 만났다. 그런데 연락은 자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는 지난 17일 날, 바로 엊그제죠. 이 오찬을 또 같이 했어요. 거기서 뭐 파이팅을 건배하면서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난달 31일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이 자문을 또 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경선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당 대표인 이준석, 그리고 제1주자인 윤석열 총과 측과 두 군데 다 나름대로 이 소통의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등판론이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어제 평가회를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간 거 그냥 1년 돼서 간 거 아니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하는 걸 보면 앞에서 긍정이면 뒤에 결론은 부정이고, 앞에서 말로로 부정하면 나중에 행동으로 나오는 거 보면 긍정의 그런 결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주 노예한 정치 구단의 선수이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상황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특히 작년 총선 전후서부터 얘기하는 걸 보면 항상 반대로 얘기하는 중대한 이슈와 관련해서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평가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 이제 광주 묘역 참배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마음속으로는요, 틀림없이 국민의힘 쪽에 무슨 뭐 선대위원장 아니면은 또 이 경선이 끝나면, 최소한도 경선이 끝나면 이준석 대표가 고문으로 모시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내년 대선에서 우리 야당이 이기게 되면 대선 후보 바로 옆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다. 이렇게까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 캠프에는 제대로 좌장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모셔와야 된다. 이러면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사리판이라고 해가지고 안 돌아갈 사람도 아니고요. 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특정 주자편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오찬한 거 가지고 윤석열 총장과의 캠프와의 관계 너무 과대 해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어느 자리가 됐든 당이든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 캠프가 됐든 반드시 타이틀을 딱 달고 내년 선거를 위해서 뛸 뿐이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요, 제 등판은 어떤 타입이냐가 문제지 시간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이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다음 방송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뭐 이재명 뉴스 같지 않아서 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재명 제가 어제 이미 심야 방송했잖아요. 이 쿠팡 이 화재 대형 사건 났을 때 소방관이 죽어나가는데 겨우 한다는 짓거리가 뭘 했느냐, 먹방 촬영했어요. 황교익하고 먹방. 참, 이 정도 되면 후보 사퇴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뭐 이 도화 언론 아주 빡빡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의 이런 사건과 관련 사고죠. 와 관련된 지금 보도들 제가 정확하게 한번 보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인규 옛날 중수부장이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기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는데요. 오늘 판결, 굉장히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보니까 이 알람을 설정해 놓고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방송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